대한민국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서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주제로 이제 내가 강의를 할 텐데 잘 들으셔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다 해독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옛날에 고조선 때부터 그걸 가르치기는 너무 또 길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 말기 왕 중에 철종이란 왕이 있어요. 철종. 뭐라고요? 이 철종이란 왕이 있는데 이 철종이 애를 못 낳았다. 애를. 거기서부터 이제 이 조선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애를 못 낳으니까 양자를 데려왔어요. 양자를 누가 데려왔냐? 고종을 양자로 데려왔다. 이게 고종. 대한민국이 망한 것이 결국은 고종 때문에 망했어요. 양자를 데리고 왔는데 양자를 데리고 올 때에 그 조대비라고 철종의 친엄마는 아니고 하여튼 그 조대비 할머니가 이 양자를 데리고 올 때에 집안이 똑똑하고 아버지가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면 바깥에서 친아버지가 리모컨을 가지고 조종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예 글도 모르고 아주 무식하고 형편없는 집안의 애를 어릴 때 양자로 데려와라. 그래야 친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고종을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그 고종의 친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것은 대원군이라 그래. 대원군. 뭐라고요? 원래 이름은 이황이라 그래. 대원군이가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야. 이 왕실에서 세자, 다시 말해서 양자를 선택한다는 말을 듣고 멍청한 집안의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하는 말을 듣고 이 친아버지, 고종의 친아버지 대원군이가 일부러 정신병 노릇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아주 비상한 놈이야. 그 종로 바닥에다 말이야 술을 먹고 얼씨구 세상 좋아하고 정신병자 노릇을 하니까 됐다 이거야. 저 정신병자 저 아들을 데려오면은 저 아버지한테 영향을 안 받는다 해서 데리고 온 것이 고종이라. 고종. 뭐라고요? 고종. 10살 때 데려왔어. 데려와가지고 이제 왕의 후계자를 삼는데 이 고종이 이제 커서 드디어 고종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고종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요 고종의 친아버지 대원군이가 자기 아들이 경복궁, 지금 경복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왕의 아들로 이제 딱 들어갔네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정신병자 노릇을 안 하고 그때부터 바깥에서 친아들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지시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고종이 또 이제 결혼을 해야지. 어린 나이에 왕이 하는데 이번에는 바로 고종의 친아버지인 이황이가 또 뭐라 그러냐. 며느리를 선택하는데 똑똑한 며느리를 데려오면 안 된다 이거야. 왜? 며느리가 자기 아들 자꾸 헛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애 낳는 기계, 애만 낳는 기계를 자기 며느리로 그러니까 고종의 부인으로 데려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선택한 것이 누구냐? 민비요, 민비. 누구라고요? 민비의 집은 형편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 낳는 기계로 데려왔어. 천자문도 몰라. 하늘천 따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데려왔는데 민비가 이제 왕의 부인으로, 세자빈으로 들어가서 고종의 부인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뭐 방에다 가둬놓고 글도 가르치지 말라. 애 낳는 기계라고, 기계.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심하니까 방 안에 갇혀가서 혼자서 독학을 했어. 독학. 하늘천 따지 가무련으로 해가지고 명심보감 주역까지 혼자서 다 띄워가지고 천재가 돼버린 거야. 이게 민비가. 무식한 애를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민비가 아주 천재가 되어버렸네. 그때부터 이제 이 민비가 아주 똑똑하단 말이야. 똑똑하는데 1890년도쯤 와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저 전라도 정읍에서
전라도 정읍 알아요? 거기에서 통학혁명이 일어났어요. 누가 일으켰냐? 우리 종씨 전봉준이가 일으킨 거야. 전봉준이가 통학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민간군대야. 그래서 여기 전라도 그 전주를 지나서 대전 오는 바로 그 입구에 거기서 삼내라고 있어. 삼내를 지났을 때 이 통합군대가 몇 명으로 늘었냐? 12,000명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군대는 7,000명밖에 안 돼. 그래서 전봉준이가 동학난을 일으켜가지고 민간군대를 12,000명을 조직해서 서울로 진격하는 거예요. 제목은 뭐냐? 왕을 바꾸자, 이거 왕을. 왜? 저 고종을 저 자리에 뒀다는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학난 일으킨 전봉준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 요즘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동학난이 일어났는데, 동학난이 일어나니까 청와대에서 그 당시에 이제 경복궁에서 고종 임금님하고 그 다음에 그 부인 중전 민비하고 회의를 했는데, 자, 큰일 났다 이거야. 국가의 군대는 7,000명밖에 안 되고 민간 군대가 12,000명이 일어났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회의를 할 때, 그때 민비가 이제 죽을 짓을 하는 거야. 뭐냐? 일본 군대를 부르자 이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머리가 아주 빨리 돌아가는 대신에 절대 여자 말 들으면 안 돼요. 여자 말 들으면 신세 조진다고. 오영석 목사님이 지금 아멘 세게 했어.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섬세하고 속도도 빠르고 민첩하지만은 깊이가 없단 말이야. 일본 군대를 데려가니까 이 멍청한 고종이 그래 중전 생각은 일본 군대를 부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냐? 그렇사옵나이다. 그래서 일본 군대를 불러가지고 여기 공주 있지, 공주제에서 일본 군대하고 동학군대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동학군대는 그때 무기가 대나무야. 대나무 깎아가지고 하고 올라가는 거야. 일본 군대는 총을 가져가서 총을. 그러니까 일본 군대는 한 명도 안 죽어. 총 가지고 그냥 팡팡팡 쏴버리니까 이 공주제에서 동학군하고 일본군하고 붙었는데 12,000명이 전체가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대한민국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따라서 대한민국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서 있으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역사를 모르는 백성은 희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봉준은요 도망을 갔어. 전라도 순천로 도망가가지고 자기 경호원을 데리고 도망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처형을 당했어. 처형을. 그래서 동학난이 끝이 났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 군대가 고종한테 뭐라고 하냐면 동학군대를 제압해놓은 돈을 내놓는 거야. 돈을 시비 붙는 거야. 돈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때 돈은 금이요. 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안 간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가 일본으로 가면 전봉준 같은 또 박봉준, 이봉준 또 일어나니까 차라리 일본 군대가 경복궁에 있잖아. 저기 지금 광화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켜줄게. 그래서 경복궁의 경비를 일본 군대가 하게 됐어. 그래 놓고 이제 왕한테 압력을 넣는 거야. 계속 압력을 넣고 일본 군대가 이제 둘러싸고 왕궁을 둘러싸고 하면서 뭔 일을 하냐? 조선에 있는 청년들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요. 이제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는 거야. 조선 청년들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니까 일본만 갔다 오면 젊은 청년들이 미쳐버려. 문화 충격 때문에. 왜 그러냐? 일본 가서 이 청년들이 산업 유학을 한 뒤에 돌아와서 고종한테 보고하기를, 왕이여 왜 그러냐? 일본 가서 공부 많이 했느냐? 우리나라는 스스로 나라를 유지할 힘이 없는 줄 아옵나이다. 야 이놈아! 나라를 왜 스스로 유지 못해?
우리가 일본 갔더니 일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다 신이 없나이다.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니 이 자식아. 뭘 보고 하냐면은 첫째는 불이요, 불. 그때 우리나라는 왕이 문질러서 솜을 가지고 부싯돌, 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전국에다가 다 집집마다 불을 붙여 내리는 날이 한식날이에요. 한식날. 한식날이 무덤 찾아간 날이 아니고 왕이 불을 내주는 날이에요. 불. 그런데 일본을 갔더니 일본 사람은 불을 주머니 넣고 다니는 거야. 성냥이요. 성냥에 대한 충격을 받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휙 보니까 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문화 충격을 받고 왕이여, 우리는 나라를 스스로 유지할 힘이 없다 이거야. 왜? 일본 사람은 신이다 이거야. 불을 주머니 넣고 다닌다 이거야. 또 하나는 뭐냐? 자전거예요. 자전거. 자전거를 세워놓으면 넘어지는데 원심력 때문에 타고 가니까 자전거가 가거든. 그러니까 이 자전거 바퀴에 일본 사람은 다 신이 붙었다 이거야. 이런 문화 충격을 받고 우리는 나라를 스스로 유지할 힘이 없다. 그래서 조선 청년들을 계속 일본에다가 산업 유학을 시켜서 귀하파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조선은 스스로 나라를 힘이 없다. 이 사상을 계속 국민들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찰나에 일본 군대가 계속 그 짓을 하니까, 동학군을 잡으러 온 일본 군대가 안 물러가고 계속 그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고종하고 고종 부인 민비하고 회의를 열었어. 큰일 났다 이거야. 내가 판단 잘못했다 이거야. 괜히 일본 군대를 불러가지고 이 나라가 이게 넘어가게 생겼다. 그때 또 민비가 뭐라고 해? 고종이 멍청하니까 지 부인한테만 물어봐. 중전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청나라 군대를 불러야 된다. 청나라 군대를 불러서 저 일본 군대를 내쫓아야 된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한테 요청하는 밀사를 보냈어요. 민비가 보냈는데 이것이 일본 사람한테 잡힌 거야. 잡혀서 민비가 일본 사람한테 처참히 살해가 된 거야. 이해가 됐어요? 지금 덕수궁에서, 거기서 시청 앞에 그 덕수궁 있잖아. 덕수궁, 응? 대한문. 그래서 민비가 살해됐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민비도 없지. 고종은 멍청하지.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가 멍청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무조건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 지도자 하나가 다라고 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야. 응? 근데 우리나라는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은 이건 간첩이야, 간첩. 내가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때려가지고 3번 깜빵 갔다 왔는데 이 문재인은 실제 간첩입니다, 저놈은. 그래서 내가 강화문에서 강력하게 문재인을 타격하다가 깜빵을 3번 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판사님이 나한테 물어요. 왜 목사님은 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 그래서 그 새끼 간첩 맞습니다. 그랬더니 간첩이란 증거를 내놓으라 그래. 그거요,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김정은이한테 휴전선에서 USB를 넘겨줬습니다. 그 USB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것이 틀림없다니까. 이 재판부 그 허선화 판사님이 아주 여잔데 똑똑해요. 청와대한테 요청했어. 북한에 넘긴 USB를 재판부에 내라고. 근데 못 내는 거야, 청와대에서. 다시 3번이나 요청했어. 못 내. 그래가지고 내가 전체가 다 무죄가 돼서 내가 석방해서 나온 거야. 응? 내가 깜빵에서 6개월 있었는데 3번 갇혔는데, 한 번은 이제 판사들이 이거는 감옥에다 가둬둘 사건이 아니다 해서 나를 보석으로 풀어줬어요. 보석으로 풀어줬는데, 문재인 이 자식이요, 내가 8.15 때 연설했다고 세상에 대통령이 MBC, KBS 거기 마이크 다 대놓고 정광훈을 재구속시켜서 법정 최고형을 때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또 새로 구속된 거야.
그러면 내가 재판받을 때 그랬어. 자꾸 묻게. 아이, 그 묻지 마세요. 나 묻지 마. 아니, 대통령이 정광훈을 재구속시켜 법정 최고를 때라 그러면 그냥 대통령 시킨 대로 하시라고요.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니까 바로 그냥 나를 사형을 때리십시오. 나는 사형 당해줄 테니까. 왜 사람을 자꾸 약 올리고 불러서 맨날 재판하고 말이야, 뭐 증인이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대통령이 시킨 대로 하라고. 법정 최고형 사형을, 나 사형 받아줄 테니까 하라고 그랬더니 재판부가요, 웃어. 나는요, 재판 받을 때도 절대 비굴하게 안 했어요. 당당하게. 사형 시키라 이거야, 나를. 사형 시키라 이거야. 결국은 전체를 다 무죄를 때려서 내가 나왔는데, 어제 그저께 내가 깜빵에 6개월 산 거에 대한 국가가 보상금이 나오는데 6천만 원이 나왔어. 6천만 원 나왔어. 6천만 원. 어제 그저께 6천만 원 나왔어. 6천만 원 나왔는데 내가 여러분 새우깡 사줄까? 그래서 내가 변호사님들한테 다 줬어. 변호사님들 보고 나눠 쓰라고 다 줬어. 변호사님한테 다 줘가지고 내가 그래서 다시 지금 민사소송 하려고 그래. 왜? 이게 법무부 소관이니까 추미애 그 여자한테 추미애한테요, 내가 100억에 대해서는 10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고 그래. 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때 내가 깜빵 갔었거든. 책임지란 말이야. 그래서 추미애 아파트고 뭐고 딱지 다 붙일 생각이야. 어디라고 이 개같은 년들이 말이야. 응? 야, 이 개같은 년들아, 어디라고 감히 말이야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을 말이야 구속을 시키고. 그럼 돼 안 돼? 나는 잘못한 것도 없지만 설령 잘못했다고 치자. 그래도 현직 한기총 기독교 1200만, 그 다음에 또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들 전체 대표인 한기총 대표회장 뭘 구속시키면 돼요? 아니, 천주교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 있을 때 김수환 추기경을 여러분 구속시킨 거 봤어요? 이거는 예의란 말이에요. 국가의 예의. 그런데 세상에 문제인 이 개자식이 말이야, 나를 3번이나 구속시키는데 절대로 내가 용서 안 합니다. 나를 구속시킨 놈들에 대해서는 전부 내가 민사소송 해가지고 한 사람당 내가 100억씩에 대해서 내가 100억을 내가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받든 안 받든 내가 끝까지 내가 재판해가지고 이 새끼들 가만 안 놔둘라 그래.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 미친놈들이 말이야,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갖다 붙이려 그래. 그럼 돼 안 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아멘. 최후의 뿌리는 기독교야. 기독교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아니, 말 같은 말을 해야지. 지난주에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79명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해체하라, 해체에 대한 특별법을 국회에다가 제안을 했어. 사실이요, 사실. 저것들이요, 혼이 떠도 완전히 미쳤어. 미쳤어, 안 미쳤어?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 교회를 다 해체하는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했다고. 발의를 했다가 내가 욕을 하고 야, 이 개새끼들 하니까 금방 사이트를 내렸는데 반드시 저놈들이요 계속 추진합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1년 반 후에 돌아오는 총선거에서 그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좌파 우파와 대결해서 그때 우리 쪽이 3분의 1을 해야 돼. 우리 쪽이 200석을 해야 돼. 200석. 이거 안 하면요 한국 교회도 다 해체해요. 지금처럼 저쪽이 180석을 한다든지 하면요, 이번에 올렸다가 내린 교회 해체법 발의를 걔들이 할까 안 할까? 1000% 만프로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에 있는 30만 목사들아,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
주일날 설교 한번 하고 말이야, 월요일 되면 골프나 치고 다니고 말이야, 이쁜 집사님들 데리고 말이야 밥이나 처먹으러 다니고. 야 이 새끼들아, 이 자식들아 말이야, 이런 집회 와서 성령 받으려면 오지도 않고 말이야, 오히려 뒤에서 정강훈 씹기나 하고 말이야. 정강훈 또라이라 그래. 내가 또라이야? 정강훈 때문에 여러분은 밥 먹고 산 줄 알아. 아니 내가 3년 전에 강화문에서 애국운동을 안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수 있었어?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 아멘. 그날도 내가 기도하다가 새벽 2시야. 새벽 2시. 새벽 2시에 기도하는데 나는 버릇이 초저녁에는 잠을 자요. 밥 먹고 잠을 잤다가 보통 12시, 밤 12시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보통 한 새벽 2시쯤 되면 기도가 맞죠. 그리고 다시 또 2시간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인데, 그날도 이제 새벽 2시까지 이제 기도를 하고 끝났어. 끝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황교안 장로님이 이제 대표할 때니까 황교안한테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황교안한테 딱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장로님 오늘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고 쭉 문장을 써서 넘겨. 요것이 이제 내가 하루 이제 시작하는 시작인데, 이야, 난 황교안요 저렇게 멍청한 놈 처음 봤어요. 내가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도요. 와, 내가 황교안하고 마지막 헤어질 때 말이야, 이렇게 헤어졌어요. 장로님, 내가 여기 여의도에 자주 오니까 언론들이 자꾸 따라 붙고 하니까 남들이 눈이 있으니 내가 이제는 여기 자주 올 수 없으니까 장로님 마음대로 하시되, 자, 이거 하나만 하고 약속합시다. 뭐냐? 국회의원 선거할 때 공천위원장을 임명할 때는 그것도 장로님 마음대로 하되 3일 전에 저하고 상의를 한번 해주세요. 왜? 공천위원장이 누구 서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끝납니다. 요거 하나만, 그래서 새끼손가락 걸었어.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천위원장을 나 혼자 임명 안 하고 3일 전에 목사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했는데 세상에 어느 날 내가 TV를 보는데 공천위원장을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말이야 턱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야, 망했다, 망했어. 그래가지고요 100석밖에 못한 거야. 100석밖에. 완전히 망해버렸어.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 1년 반 후에 오는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 공천위원장을 누가 선발하냐에 따라서 국가 운명이 뒤집어져. 국민의힘 정당 잘 듣고 있나 이거? 당신들은 기도를 안 하니까 공천위원장이 누구를 해야 대한민국이 이기는지를 몰라,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놈을 당대표로 뽑고 말이야, 성상납이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가 됐어. 그리고 저 강화도 앞바다, 인천 앞바다에 와서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싸움이 붙었어. 평택에 와서 싸움이 붙었는데 그때 일본이 또 이겼단 말이야. 청나라가 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가요, 이거는 풍전등화야. 응? 그래서 결국은 고종이라고 하는 이 멍청한 왕 하나 때문에 1910년도에 대한민국이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한일 합방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전쟁 없이 넘어가요. 전쟁 없이. 전쟁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일본한테, 우리는 젊은 애들이 일본 유학 갔다 와서 계속 퍼뜨린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주사파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국가를 스스로 유지할 힘이 없다. 이 사상이 계속 독가스처럼 가니까 결국 고종이 일본한테 한일 합방, 일본과 조선은 한 나라다 하는 한일 합방을 서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옥새를 찍는 마지막 임금의 도장을 찍는 것은 5년 후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신문도 없으니까 국가가 일본으로 넘어간 것을 국민들이 모르는 거야.
이것을 안 것은 언제 알았냐? 10년 후에 알았어. 10년 후에. 10년 후에 이제 조선은 없어졌대. 일본한테로 나는 넘어갔대. 10년 후에 알았다고. 그 우리 민족이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인데, 한 가지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하고 약점이 하나 있어. 뭐냐?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국민들이 멍청하게 있어. 있다가 또 나라가 망하면 그때 가서 또 뭐 3.1 독립운동을 한다 뭐 떠들어요.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에 지켜야 돼요. 믿습니까? 주먹 다 쥐어요. 옆 사람 빡치게 해. 망하기 전에 지킵시다 해봐.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낮에 마지막 집회 오신 여러분 진짜 잘 오셨어. 성경도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강의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과거에 우리 조선도 어려움 당하고 망할 때 보면 임진왜란 때도 그래. 반드시 그때도 선지자가 있었거든. 유성룡, 이순신이가 왕한테, 조정한테 올렸어. 왕이여 10만 대군을 준비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조선은 반드시 일본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왕 주위에 있는 이 간신배들이 말이야, 수염이 많이 안 달려서 3개 달리는 이 새끼들이 왕 옆에서 달달달달 떨면서, 지금 또 윤석열 옆에 이런 간신배들이 많이 붙었어요. 뭐 장제원, 또 뭐 권승동, 요 새끼들이요 달달달달달달달. 야 권승동, 장제원, 야 이 자식들아, 윤석열 대통령이 니들이 만들었어 이 자식아. 정광훈 목사가 만들었어 이 자식아. 이 자식들이 말 떠들어. 이 자식들이 말이야. 천하가 다 알아. 천하가. 강화문이 만들었어. 강화문이. 아멘. 빨리 너 콜라도 몇 박스 사가지고 빨리 중문교회로 보내. 여기 성도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거야. 빨리 여기 그러면 아메리카 커피 한 잔씩 다 갖다 줘. 이 나쁜 놈들이 말이야. 우리가 죽도록 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둘러싸가지고 간신배들이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 이래래. 윤석열 대통령님, 꼭 이거 내 설교하는 거 잘 들으세요. 절대로 간신배한테 쌓이면 안 돼. 지도자는요, 간신배한테 절대 쌓이면 안 돼요. 전두환 대통령요, 역사의 죄인 만들어서 전두환을 뭐 탄핵하자 뭐 별 발광을 다 떨고 했지만은, 이 전두환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두환이요,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내 얘기해주고, 만약에 전두환이가 안 나타났으면 1980년 서울의 봄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 그때 전두환이가 그걸 제압 안 했으면 그때 대한민국 끝나버렸어. 그때 끝났대. 한번 생각해봐. 그때 바로 대통령이 김대중한테로 바로 넘어갔으면 대한민국이 유지가 돼야 안 돼? 전라도 사람들 잘 들어. 정신 차려 이 자식들아. 역사 공부 좀 하란 말이야. 역사 공부.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은 임진왜란 때도 보면은 간신배들이 옆에 붙어서, 왕이여 저 이순신 저 개새끼입니다. 10만 대군을 만드는 것은 지가 유명한 장수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사옵나이다. 달달달달달달달. 일본 놈들이 오면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부산 앞바다 여수 앞바다에서 콕 지르면 일본 놈들이 물속으로 쏙 들어가옵나이다. 달달달달달달. 그러니까 조선왕이 멍청하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가 일본 사람들이 한 포를 가져가고 포를 가지고 오는데 대나무 깎아서 지른다고 되겠어? 그래가지고 조선왕이요 한경도까지 도망가서, 한경도까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돼 안 돼? 돼 안 돼요? 병자호란도 마찬가지요. 반드시 저놈 중국놈들한테 나라가 먹힙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간신배들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사옵나이다. 달달달달달. 에이구, 참 난 보면 참. 6.25 때도 마찬가지. 6.25 인민군이 말이야,
인민군이 말이야 서울에 3일 만에 서울을 불광동에 T-34 전차를 가지고 서울을 진입하고 들어와. 3일 만에 들어오는데 동대문 야구장에서 야구하고 있었어. 이게 조선 인간들이 절대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안 돼. 망하기 전에 나라를 지켜야 돼. 6.25 일어날 때도 그때도요 이미 벌써 예, 그 중앙대학교 설립자 임명신 권사님이라고 있어. 아주 유관순 같은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서 임명신 권사님이 이승만하고 친구야, 친구. 이승만하고 친구인데 속설에 의하면은 이승만이가 나라를 대한민국 해방돼서 국가를 세우러 들어오면 이승만하고 결혼하려고 할머니 될 때까지 혼자 살았다 그래. 그런데 이승만이가 올 때 눈이 노란 년을 하나 데려왔어. 머리가 노란 년을 데려오니까 막 대판 싸웠다 그래. 이승만하고, 야 이 영감아, 나는 너 하나를 보고 처녀로서 일생 살았는데 머리가 노란 년을 데려오면 어떡해? 막 난리가 났대. 그런 이제 공식적인 말은 아니고 속설에 의하면 그래. 이승만하고 친구인데, 하루는 중앙대학교 설립자 임명신 권사님이 동대문 시장을 갔더니, 그때만 해도 이 북한에 있는 상인들이, 개성 상인들이 동대문 시장에 장사를 하러 다닐 때야. 그때 남북한이 이제 그 분단된 지가 오래 안 됐으니까 저녁에 이제 야밤에 남북한의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그 동대문 시장을 갔더니 그 상인들이 하는 말이 전쟁 난다, 전쟁 난다. 저 평양에는 소련제 T-34 전차가 쫙 줄을 서서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명신 권사님이요, 세상에 버선발로 그 경무대 이승만을 찾아갔어. 이 영감아, 전쟁 난다고 난리고 동대문 시장 한번 나가봐라. 북한에서 온 상인들이 전쟁 난다고 다 떠드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비상을 걸었어. 그래서 국방부 장관 신성모를 불렀어. 그리고 또 육군참모총장 최병덕을 불렀어. 자네들은 온 백성들이 전쟁 난다고 다 하는데 왜 자네들은 보고를 안 하나? 근데 문제는 이 육군참모총장 최병덕이가 간첩한테 포섭이 된 거예요. 또 국방부 장관 신성모도 전부 다 북한의 간첩한테 포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보고했냐? 대통령 각하, 북한은 우리를 침공할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면 우리가 역습을 해서 점심은 평양 가서 먹고 저녁은 압록강 가서 먹습니다. 그냥 이승만 대통령 멍청해가지고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이 뭐예요? 뭐라고요? 6.25가 딱 일어나서 3일 만에 서울이 먹혀버렸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돼, 안 돼? 이게 바로 한국 역사의 한국 역사. 그러니까 우리 한국 백성들은 망하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멍청하게. 망하고 난 뒤에는 그때 가서는 또 뭐 전우의 시체를 부르고 또 난리가 나요. 이번에는 망하기 전에 전우의 시체를 불러야 돼. 그래서 3개월 만에 말이야 전체 다 뺏기고 낙동강 전투에서 그때 미군이 다시 와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서 지금 절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빨리 우리가 광화문 혁명을 해서 자유통일하자 이거예요.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리하여 국가가 일본한테 넘어가서 36년이에요. 36년. 몇 년? 36년 동안 우리나라는 국가가 없었어. 일본놈한테 완전히 장악돼서. 그때에 우리나라 교회도 다 해체하려고 목사들을요 장대영 교회에다가 모아놓고 평양에 이 벽에다가 전부 일본 헌병들이 긴 장총을 따고 벽에 딱 붙었다 돌아가면서 일본에 붙어서 목사님들의 총회를 하라 그래서 총회를 하고 일본한테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니까 세상에 목사들이 일본한테 겁먹어가지고 95% 몇 프로? 95%를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어요.
5%는 누구냐?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런 사람들만 저항을 하고 목사님들이 힘이 있는 것 같지요? 안 그럴 테니까요. 이번에 문재인이 대통령 돼가지고 말이에요. 군림하니까 목사들이 다 굴복하잖아요. 그 중에 또 굴복 정도가 아니라 소강석 같은 놈은요, 문재인에 대해서 말이야 추종을 하고 말이야 목사들 힘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믿을 사람은 성도들밖에 없어. 여러분밖에 없어. 목사들을 믿을 수가 없어. 목사를 믿을 수가 없어. 전국에 계신 1200만 성도들이여 10월 3일 날 가문광장으로 몰수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정강훈 목사의 말을 잘 들으세요. 나는 선지자의 영을 받았어. 나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알아버려. 믿습니까? 내가 감방에 있을 때 7개를 하나님하고 언약식을 하고 나왔어요. 감방에 있는데 첫 번째 뭐냐? 내가 나가면 반드시 3년 안에 저 김정은 저 자식을 시베리아로 내쫓아버리든지 북한의 노동당 정권을 해체해야겠다. 그것만이 우리 한반도가 살 길이다. 두 번째, 내가 나가면 반드시 내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다. 그 7개 중에서 하나님이 5개를 완성시켰어. 2개 남았는데 2개가 뭐냐? 첫 번째는 1000만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문광장에서 1000만 명의 조직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가 일본한테 넘어가니까 세상의 교회도 목사들도 다 바르게 굴복하고 신사참배 다 하고 그런 상태에서 36년을 나라 없이 살았는데 이 상태에서 드디어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이야. 이승만은 1785년도에 태어나서 양녕대군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4대 5대 동안에 과거를 합격을 못해서 왕족이 평민으로 돌아갔어. 창피하니까 서울에서 못 살고 황해도로 이사를 갔어. 평산에서 거기서 이승만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근데 참 어느 집이 잘 되려면 여자가 잘 들어요. 여자. 이승만의 엄마가 시집을 와서 보니까 왕족이라고 해서 왔는데 세상에 왕족을 박탈당하고, 왕족은요 왕의 족속들, 왕의 후손들은요 그 먹을 거, 생활할 모든 걸 국가가 다 줘요. 근데 5대 동안에 이제 그 과거 시험을 합격 못하니까 왕족에서 박탈당해서, 그래서 이승만의 아버지 그 이경선이가 활량이 됐어. 활량. 그래서 막 마음도 과거 시험이 아무한테도 안 되니까,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뭐 한문은 잘 써, 기가 막히게 잘 써. 그래서 뭐 묘자리 봐주면서 돈 좀 받아서 생활하고 하니까 완전 유랑인이 됐지. 그때 이승만의 엄마 이경선의 부인 여자 하나가 잘 들어와서 자존심이다, 아니다 이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냐 해서 5살 되는 이승만을 업고 혼자서 서울에, 서울역 앞에 바로 대우빌딩이라고 큰 빌딩이 있지. 그 대우빌딩 옆에 있는 양영대군 사당 옆에 전세방을 얻어서 왔어요. 이 여자 하나가 나라를 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5살부터 서당을 보내서 한문을 가르쳐, 하늘 전따지에서 첫째 7살 때에 최초로 과거시험을 도전했어. 근데 떨어지는 거야. 12살까지 계속 과거시험을 보냈는데 떨어져. 왜 떨어지냐? 그때만 해도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돈 많이 갖다 주면 합격시켜줘. 실력 있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데 이승만이가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을 위하여 대리시험을 보러 갔어. 옷을 바꿔 입고. 그런데 이승만이가 대리시험 본 것은 합격을 했어. 근데 이승만 자기 시험 본 것은 또 떨어져. 이게 조선이 막 형편은 없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일본 놈들이 과거 제도를 없애버리니까 이승만은 낙심하는, 끝났다 이거야. 내 인생 끝났다 이거야. 제일 밑바닥의 사람이 이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법고시인데 사법고시 제도가 없어졌다 이거지. 이래서
울고 있을 때 이승만의 친구의 형아가 야야야야, 여기에 눈이 파란 놈들이 있고 머리가 노란 놈이 와서 신학문을 가르치는데 거기 한번 가볼래? 해서 배제학교를 가서 보니까 선교사들이 뭘 가르치는지 이렇게 말이야. 오늘까지 너희들은 하늘천 따지 한문을 배워야 되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 신학문을 배워야 돼. 그래서 이승만이가 배제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들한테 뭘 배우냐면 정치 제도를 배우는 거야. 국제 정치학을 배우는 국제정치학. 뭐냐? 영국 봐라 이거야. 어제 그저께 돌아가신 그 엘리자베스 여왕 있잖아. 왕은 형식적으로 위에 명예적으로 올리고 실제 정치는 공화정에서 해야 된다. 이 사상을 이승만이가 선교사한테 배워가지고 저 종로 2가에 있는 종각 옆에 있는 거기에 6개의 유명한 전국의 점포가 있었는데 그 5일장 거기에 장보러 오는 사람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 10,000명인데 거기다가 사각계 짝을 딱 올려놓고 이승만이가 연설해요. 뭐라고 연설하냐? 우리나라는 고종 저 새끼 때문에 망한다. 고종 때문에. 고종 저놈은 원래 왕의 후손이 아니고 저 양자로 들어갔다. 이거 저 새끼를 끌어내야 된다는 거야. 끌어내고 지가 거기에 가야 된다 이거야. 꼭 요즘 말하면요 정강훈하고 비슷한 놈이에요. 이렇게 연설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영모죄로 체포돼서 한성 감옥에 가서 5년 4개월 동안 이승만이가 옥살이를 했어. 옥살이를 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승만이가 사형이 처형되기 전에 입은 사형복을 내가 보여드리고 보라고 하자. 이게 이승만이가 이게 사형복이 보세요. 쇠고랑으로 몸을 다 묶어놨잖아. 이게 처형되기 전에 이승만의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가면 이승만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형복이에요. 사형복. 봐요. 쇠줄로 묶어놨잖아. 쇠줄로 이 몸을 다 묶어놨잖아.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알아야 돼. 이승만 모르는 사람은요 주민등록증을 다 회수해야 돼. 회수해야 돼. 당신들은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는 거야. 이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처형되기 직전에 이승만이가 뭘 하냐면은 뭐 이것뿐이 아니야. 조선시대 때 사람을 죽이는 사형시키는 방법이 11가지인데 뭐 얼려서 죽는 방법, 독사를 방에다 넣어서 물어서 죽이는 방법, 잠 안 재워서 굶겨서 죽는 방법 하는데 이승만이가 그날 저녁에 이제 사형당하기 전에 드디어 기도를 해요. 기도. 뭔 기도를 하냐? 예수님한테 기도해. 내가 배제학교에 들어가서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책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정말로 살아계시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내 일생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하고 언약식을 해. 언약식. 여러분들도 급할 때는 예수님한테 서원 기도를 하라고. 두 번째,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날 저녁에 죽은 줄 알고 아버지 이경선이한테 통보했어. 내일 아침에 아들 시체 찾으러 오라고. 그 아침에 이경선이가 가서 아들아 성만아 너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혹시? 시체 찾으러 아버지가 왔더니 이승만이가 살아서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딱 손을 한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 다음날 헐벗 선교사가 면회를 갔더니 이승만 어떻게 살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헐벗 선교사가 저 이승만은 내가 살려내야겠다 하고 고종의 주치, 그때 고종의 의사, 담당 의사, 미국 선교사들이 설득을 해서 이승만을 살려내야겠다 이거야. 사형시키면 안 되겠다 이거야. 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아침 먹을 때 제술이 모이면 이승만하고 앞에서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은 세 마디만 하면 다 예수 믿어.
뭐 서재필이고 뭐고. 그래서 깜빵에 있을 때 이승만이가 전도한 사람이 48명이에요. 48명.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헐벗 선교사가 이제 그 고종을 설득해. 왕이여, 반드시 이 조선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빨리 미국에 있는 최고의 대통령 루스벨트에게 친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고종이 하는 말이, 멍청한 놈이,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랬더니 그럴 줄 알고 내가 하나 키워놨습니다. 누구요? 그러니까 한성 감옥에는 이승만인다 그랬더니 그 새끼는 안 된다 그래. 그 새끼는 나를 죽이려고 영모죄를 범해서 내가 가둬놓고 내가 내일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헐벗어가 그러면 이승만 죽이시고 나라는 일본한테 넘기세요. 그랬더니 고종이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이승만 한번 데리고 와봐라. 조금 바뀌었는지. 그 이승만을 데려와서 아까 그 사형복을 입은 상태로 고종 앞에 딱 들어갔었어. 이승만, 너 이놈 어디 할 짓 없어 영모죄를 지느냐? 내가 지금 친서를 하나 써줄 테니 이걸 들고 아메리카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한테 가겠냐? 했더니 이야, 이승만이가 얼마나 위풍당당한지요. 요즘요 정강훈 목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해서 딱 대고 있어. 손을 대고 내일 사형당하는 수가 뭐라 그러냐면 왕한테 이렇게, 너가 써준 걸 가지고는 안 가. 이야, 이게 바로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에요. 나는 장렬하게 죽겠다 이거야. 죽겠다고 치사하게 더 살려고 비굴하게 너가 써준 친서 가지고는 안 간다는 거야. 고종이 화가 나서 다시 가둬! 한성 감옥에 가뒀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헐벗 선교사가 이승만한테 가서, 아니 써주는 걸 가지고 간다고 해야지. 그래야 살잖아. 너 아니면 내일 사형 선고 당한대. 그러니까 안 한다 이거야. 나는 예수님 품으로 간다 이거야.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요 이승만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좌파 빨갱이 종북주의자들이 이승만을 완전히 떡칠해놔가지고, 이승만이 뭐 살인마라고, 야 이 개새끼들아, 죽으려고 이 자식들아. 그래서 헐벗 선교사한테 물었어. 그러면 누가 써준 걸 갈래? 그러니까 고종이 써준 걸 가져는 안 간다 이게. 그럼 고종 밑에 있는 대신들이 써주면 가져가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대신들이 친서를 써서 이 친서를 영어로 번역해서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최초로 대한민국의 영어 사전을 편찬했어요. A부터 F까지 영어 사전 만들다가 석방이 된 거야. 영어의 토사예요. 대제학교 졸업식 할 때 학생 대표로 연설을 영어로 했어. 영어로. 이승만이가. 그래서 이승만이가 바로 그 친서를 들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저 오사카를 거쳐서 하와이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에 배로 도착한 뒤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열차를 타고 뉴저지에 가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승만과 만날 약속도 없어요. 러시아 대사를 만나려고 하는 찰나에 그냥 방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누구냐 그래. 이승만이가 그때부터 미국에 쓰던 아주 그냥 사도신경 같은 말이 있어. 아침에 해 뜨는 나라, 흰옷 입기를 좋아하는 나라, 5,000년 동안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하지 않는 이 의로운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데, 일본 놈들이 지금 강제로 나라를 뺏어서 점령하고 있는데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루스벨트가, 그런 문제라면 여기서 말하지 말고 저 워싱턴의 외교부에 가서 접수를 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5분 걸렸어. 5분. 그래서 이승만은 결국은 5분 동안에 쫓겨났고, 그 외 선교사들한테 그러면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한국으로 돌아오지 말고 우리가 추천서를 16명이 써줄 테니까 학교를 들어가라 해서 조지 워싱턴 대학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지금도 그 기록이 안 깨져. 학사, 그 다음에 석사, 하버드에서 석사,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 이 세 과정을 하는데
5년 만에 3개 가정을 다 졸업을 해버렸어요. 아직도 이 기록이 안 깨져요. 지금도 미국에 있는 현지 학생들도 이 기록을 못 깨. 이승만의 기록을. 천재야, 천재. 근데 이승만의 이 천재의 은사가 어디서 왔냐? 한성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예수님을 세게 만나야 돼. 성령 세례 세게 받아야 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이승만이가 미국 가서 석사 조지 워싱턴 하버드에서 석사 브리턴의 박사를 공부하는 중에 이승만이가 눈을 뜬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세계가 보이는 거야. 거기서 본 게 뭐냐면 인간은 어떤 세상에 살아야 행복한가. 2000년 동안 유럽 구라파가 이끌어온 자유평등파괴, 이거는 기독교가 만든 용어야. 인간은 자유로운 세상, 평등 세상, 박애의 세상, 사랑의 세상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눈을 뜨고 이승만이가 한국에 돌아와서 1945년 10월 16일 돌아와서 자유평등 박애를 기초로 하여 이걸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이 뭐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가 반드시 주력 종교가 돼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이 4대 기둥으로 이승만이가 나라를 건국해서 70년을 살아보니까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어. 왜? 이승만이가 설계도를 잘 그렸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죠. 3일 후에 9일 날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졌죠. 내가 하는 모든 애국 연설, 모든 애국 운동에 지금 내가 하는 말, 이것은 헌법이 헌법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1945년 8월 6일 날 뭐가 일어났다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다고. 3일 후에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졌을 때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어. 뭐냐? 이승만과 살래, 김일성과 살래. 그 누구하고 살아야 돼? 누구하고? 김일성?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박수 세게 쳐 이승만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더자 배운 역사 교수 이런 사람들 헛소리 하는데 이승만 아니고 여운형, 김규식, 박헌영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둘 중에 딱 하나예요.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우리는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어. 자, 두 번째, 어떠한 세상에 살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살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그리고 조선과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정동맹, 그리고 주사파 종교에서 살래? 한번 선택해보라.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했어요. 대한민국을 선택했다. 우리는. 북한은 뭘 선택했냐? 공산주의를 선택했어. 똑같이 70년을 살아보니까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됐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어. 모든 게임은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아멘. 모든 게임은 끝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에 이승만이가 나라 세울 때 강력히 반대했던 남로당의 박헌영의 찌꺼기들하고, 그 찌꺼기요, 그 찌꺼기들이요 다 저기요 고려대학교 최장집,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백낙천, 한양대학교 이영희, 전부 다 그 찌꺼기들이요. 그 찌꺼기들이 학생들을 세뇌시키고 북한에서 내려온 주사파의 바이러스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그들이 국회를 다 점령하고 언론을 다 점령하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했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가자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주대 세력으로 떠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945년부터 50년도까지가 1차 전쟁이에요. 그거는 이승만과 박헌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때 이승만이가 이겨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2차 전쟁은 언제냐? 6.25예요. 6.25인데 6.25 때는요, 미군이 안 온다고 하는 미군이 다시 왔기 때문에 2차 전쟁에도 우리가 이겼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야. 세 번째 전쟁을.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전에 1차 전쟁에서 이승만 때문에 이겼고 2차 전쟁에는 미군 때문에 이겼다고 해도 이번 전쟁에는 내가 볼 때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결국은 대한민국은 해체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나마 여기서 유일한 희망이 뭐냐? 한국 교회요. 교회여 일어나라. 다른 사람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나마 희망이 교회인데, 교회도 30만 목회자들이요 다 눈을 헛뜨고 나라가 망한지도 모르고 교회 붙잡고 밥만 먹고 살라고 말이야. 주일날 설교 한 편 해놓고 말이야. 이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2019년도에 새벽에 2시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 대한민국 망했다 그래. 성령이 대한민국 망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이게 뭐 소리를 들었냐? 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이 기도하다가 무슨 음성을 듣고 그것이 다 사실이라고만 생각하면 신비주의자가 돼. 현실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 7분들한테 내가 상의를 했어. 어젯밤에도 여기 왔다 가신 국제정치학의 1인자 이충근 박사님에게, 나 기도하는데요 대한민국 망했다. 이게 맞습니까? 망했대. 왜? 한미동맹이 파괴됐기 때문에. 최광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망했대. 왜? 소득 주도 경쟁, 이건 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7가지 사항을 딱 놓고 2019년도에 내가 6월 8일 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것도요 내가 막 문장을 쓰고 책상에서 막 단어를 고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차를 타고 가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 교회 사무원 미숙이한테, 야 빨리 워드 받아 적어 해서 쫙 내가 불러줬어. 그래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더니 한국의 목사들은 못 알아듣는 거야. 한국의 정치가들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의 평신도들이 알아들었어. 알아듣고 광화문 광장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강남의 아줌마 부대, 교회 안 다니는 우파, 바로 우파 국민들이 이 말을 듣고, 그것도 특별히 여자들이. 내가 요즘 강남에 가면 인기 좋아요. 날개 안고 다 울어. 왜? 목사님 때문에 나라가 살았다고 다 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화문으로 쏟아나와서 강화문 운동이 시작이 됐다고. 아멘이십니까? 광화문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때 청와대가 이제 비상이 걸렸어. 나는 요즘 와서 본정신이 드니까, 그때는 나도 몰라서 막 취해가지고 본정신 들고 이 사진을 보니까, 이야,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지, 이건 절대로 이건 사람이 했다고 볼 수 없어. 이 모든 시작은 내가 새벽 2시에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성령의 사인으로부터 이 운동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바짝 긴장을 해서 소강성 목사를 나한테 보냈어요. 나보고, 내가 나이가 5살 많아. 그래서 형님 한번 만나자고. 그래 신라호텔에서 만났더니 소강석 이 자식이 뭐라 그러냐면 이래, 형님 문재인하고 같이 가자고 나를 꼬셔요. 문재인하고 같이 가자고 자꾸 설득을 해. 그래서 내가 언제 문재인하고 같이 안 간다고 그랬냐. 내가 문재인하고 같이 가는데, 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용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거 국민 앞에 사과해. 그 다음에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네가 뭔데?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네가 뭔데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 그럼 네가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네가 왜 대한민국 헌법으로 네가 왜 대통령 됐어?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 없다면 너 대한민국 사표내 빨리. 맞아요 안 맞아?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청와대로 연락해.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이 소강서이가 나한테 전화 왔어. 사과 못하겠다는 거야. 못해? 이 개새끼가 이 어디라고 이 자식이 말이야. 대한민국이 너 거야 이 자식아. 대한민국은 예수가 세운 나라야. 예수가. 한국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있다 없다? 대한민국은 136년 전에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왔어.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쓴 일기장을 읽어보라고. 뭐라고 써있어? 언더우드 앞에 최초의 성경가 쓴 일기장에 이랬어. 하나님 왜 우리를 어두운 조선 땅에 던졌습니까? 우리가 조선 땅에 선교를 하러 와봤더니 이거는 국가라고 볼 수도 없고, 앞을 봐도 어두움, 뒤를 봐도 어두움, 어두움밖에 없고, 조선 사람들은 특별히 여자들은 고통이 체질화가 되어서 고통이 고통을 고통인 줄 알지 못하고, 그 고통을 벗겨주려고 가까이 가면 서양 귀신이 온다고 소리치며 도망갑니다. 이게 언더우드 아펜셀라의 일기장이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인도 다음에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GNP 58불, 이거 국가라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완전히 철학 같은 어두운 나라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쪽에서 선교사를 보내준 것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선교사들이 와서 민족을 개화하고 독립운동하고 건국하고 6.25를 방어하고 새마을운동에 앞장서고 민주화에 앞장서서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있다 없다? 다 망한 놈의 나라를 교회가 다 바로 세워놓으니까 지금 와서 무슨 개벽다이 같은 새끼들이 말이야, 국회의원 헤쳐먹어? 야 이 개새끼들아, 이 자식들아, 어디라고 떠들어 이 자식들아. 뭐 교회 해체법? 이야, 야 이 사기꾼들아, 교회가 없으면 니들은 중고등학교도 못 나와서 중고등학교도. 내가요 필리핀을 갔더니, 선교를 하러 갔더니 필리핀 사람들이 나를 자꾸 놀려. 뭐냐면, 목사님 영어로 그래. 목사님 필리핀 오실 때 비행기 어디서 탔습니까? 그때는 이제 영종도 공항이 생기기 전이요. 지금 국내선을 쓰고 있는 김포공항, 거기서 탔어. 그랬더니 김포공항 그 청사 누가 지었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었지. 그랬더니 필리핀이 지어준 겁니다. 이야, 그때 필리핀은요 부자 나라고 대한민국은 완전 거지요. 그리고 또 물어, 장춘체육관 누가 지었나?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지었지. 그랬더니 장춘체육관이야 신동파 농구선수 하도 농구를 잘해서 필리핀이 지어준 겁니다. 지금 장춘체육관 그것이 필리핀 사람이 지어준 거야. 그만큼 필리핀은 잘 살고 대한민국은 거지였었다. 이런 나라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이 누구냐? 한국 교회 때문에. 아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혹시 일반 국민들이 어제도 나한테 핸드폰으로 장의 이 메시지가 왔는데, 뭐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캐톨릭 천주교 신자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다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성경세례 하는 걸 다 들었는데, 나요 다음 주부터 교회 가려고 합니다. 잘 들어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는 대구에 애국 포럼하러 갔더니 청년들이 한 20명이 길거리에서 다 일동 절을 한 거야. 절을. 정광 목사님한테 절을, 길거리에서 그냥 보도블록에서 절을 해. 그래서 자네들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는 불교 청년들입니다. 그래. 불교 청년들이 왜 나한테 절해?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 청년들이지만은 목사님한테 후원금을 드리려고 20몇 명이 돈을 한 150만 원을 걷어서
나한테 가져왔어요. 아멘. 근데 니들은 왜 돈 안 가져오냐? 불교 청년들도 그러는데 말이야. 그리고 또 보세요. 경상남도에 그 내가 공개적으로 말 못하는데 모 사찰에서 스님이 절간 입구에다가 모금함을 만들어 놓고 정광훈 후원금 모금 돈통을 만들어 놓고 시주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정광훈 목사님 돕기 운동에 대해서 모금을 해서 3천만 원을 모아서 나한테 가져왔어. 스님이 가져왔어. 스님이. 그 대신에 절대로 자기 말을 밝히지 말래. 왜? 자기 절간에서 쫓겨난다고. 응? 이렇게 하여 만약에 우리가 강화문에서 애국운동을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할까요?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미 벌써 주한미군 철수해버렸습니다. 이미 벌써 부산으로 막 미국 칠함대가 와가지고 배 안으로 탱크들이 들어가느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한미동맹 그대로 끝나고 일본하고도 외교 다 끝나버리고 중국하고 조정동맹을 맺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의 재앙을 막아낸 것이 뭐냐? 여러분과 저요. 강화문 운동이 해냈다 이 말이에요. 강화문 운동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있다 없다? 이것도 모르고 말이야. 이 목사 새끼들이 말이야 정강훈 욕이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날 욕하면 돼 안 돼? 그러면 내가 강화문 운동을 안 했으면 이 목사들아, 니들은 지금 수령님 모시고 살아야 돼. 수령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왜 니들이 뒤에서 시부랑거리고 말이야 정강훈 또라이라 그러고 말이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아니 안 듣고 있냐 이 자식아. 야 정신 나간다. 니들도 나 때문에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거야. 아니 다시 정돈하자고. 우리가 강화문 운동해서 정권을 교체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해? 존재하냐고. 근데 왜 떠들어 이 자식들아. 왜 떠들어? 그래서 이제 겨우 우리가 5년을 연기시켜 놨는데, 그러나 내가 볼 때 윤석열도요 못 해낼 것 같아. 윤석열도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검찰총장을 해가지고 정치를 너무 모르는 거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게 결국은 5년 후에 가면 다시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많다. 거기다가 지금 벌써 좌파 애들이, 나는 작년에 이미 예언했어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도 반드시 탄핵운동이 6월 달에 일어난다고 내가 공개적으로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6월 달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2달 연기돼 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자 영상 한번 보세요. 자 영상 한번 틀어보십시오. 세게 틀어봐.
김구선 선생님 앞으로 한번 나오시고. 이렇게 하여 쟤들이 한번 재미를 봤어요. 박근혜를 끌어냈거든.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켰거든. 그런데 이제 윤석열 탄핵 운동이 다시 시작됐어요. 근데 이게 나는 6월 달에 일어날 줄 알고 대비를 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강화문에서 하도 누르고 있으니까 얘들이 겁먹어가지고 내가 요즘 강화문 집회를 좀 한 2달 동안 뜸하고 안 하니까 바로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월 3일 날 우리는 혁명을 하여 바로 이 영상, 이 지금 다시 윤석열 탄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전 국민의 절반이에요. 1615만 표요.